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분양가 저렴하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그러나 돈 10원, 20원씩 아껴가면서 벌어오는 돈인데 이렇게 쉽게 돈을 뺏어가고. 지역주택조합 믿었지만 돌아온 건 빈 통장뿐? 이 서류 1억짜리예요. 이거. 이 서류만 남았어. 이거 하나. 경고! 지역주택조합의 함정!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고민정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많은 분들의 꿈이죠. 가능한 적은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소비자들이 조합을 만든 후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를 의미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한 해 지역주택조합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3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합을 모집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위험은 전적으로 조합원이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실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제 집을 하나 얻겠다라는 생각하에 기다려라 곧 될 거다. 어떻게 1억, 저 1억 살면서 못 만져봤어요. 근데 저뿐이겠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봤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이거 당뇨야, 이거. 정정희 씨는 암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으로 지난 2008년 서울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검사도 사실은. 그거 진짜 제가 암 수술하면서 보상받은 거 10번, 100번 나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요양도 하고 싶죠. 하나도 안 했어요. 어? 애들 전세칸이라도 마련해 줘보려고 죽기 전에 그거 하나 나 소원하고 사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잖아. 집에 들어보내고. 당시 주변 시세보다 1억 원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남동이 거의 뭐 5억, 뭐 6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 분양은 4억 2천에다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이면 된다. 이 조합원은 1차 조합원 100명 모집인데 이제 2-3명, 한두 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보다. 이걸 저희가 뭘 보거든요. 가입 당시 정정희 씨가 신뢰한 것은 다름 아닌 이름이 잘 알려진 건설사였습니다. 이 건설사는 중견건설 기업으로 계약서에도 시공사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조합 비용을 이 건설사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잘 관리될 거라 믿었습니다. 중도금까지 건설사 계좌로 넣고 준공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추진된다 그러면서 돈 내라는 이거 이런 걸 보내면서 돈 내라는 그 고지서만 왔어요. 그래서 그거 다 낸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돈 그때 날짜에 못 맞춰내면 보세요. 17% 연체 이자예요. 이거 무서워서 빨리빨리 냈어요. 2012년 6월 300세대가 입주하기로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시행대행사는 조합 비용으로 이곳에 땅 일부를 매입했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고 대부분의 땅이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제작진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대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행대행사는 해산한 상태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합원 242명, 피해액은 약 220억 원에 달합니다. 조합원들은 7년의 시간과 1억 원 이상의 돈을 잃었습니다.
다니는 서민들이 이런 거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 데를 10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돈을 가서 다 공학병부터 다 빼먹고 말이에요. 시행사에다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당했으면은 덜 억울해요. 건설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건설 통장에 넣어줬어요. 돈 관리를 잘 해줄 줄 알고 거기다 믿고 맡겼는데 이 돈 나중에 보니까 뭐 2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뭐 250억이. 확인 결과 조합원들이 입금한 건설사 계좌에는 단 13,000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시공 예정자였을 뿐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시공사 브랜드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건설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업 주체가 와해가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소연할 곳 없는 가입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없는 돈을 대출을 받아갖고 이거를 계속 꼬박꼬박 낸 건데 지금 저는 그 이자까지 갚느라고 너무너무 진짜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지역주택조합원이라는 걸 좋게 생각한 게 내 입장만 생각한 거지. 아파트 값이 저렴하다는 거 다 말릴 거예요.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다 말릴 거예요. 저 하나로 줄게. 저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공동구매 조합입니다. 시행사가 토지 매입 후 분양을 하는 일반 주택 분양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갑니다. 다 죽어야 돼. 그래, 이 사업이 돼야지. 지금 이런다고 해결이 되냐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원과 시행대행사 간의 갈등이 커진 것입니다. 돈이 4천만 원 들어갔어요. 4천만 원. 돈을 어떻게 쓰고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믿고 믿었는데 작년 3월, 참 올해 3월 20일날 반려된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은 업무 대행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자리에 안 나와요. 이 조합에 가입한 국정옥 씨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조합 이걸 가입하면서 조합원 50%가 넘도록까지 기다렸다니까요. 네. 왜 조합원 50%가 돼야만이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50% 넘기를 기다렸다니까요. 이 지역주택조합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며 조합인가를 받기 수월할 거라고 했습니다. 모집 당시 건축심의 통과 서류까지 보여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해운대 구청 가서 이게 건축 심의가 있는지 진짜 이 지역에 건축 심의가 여기서 건축 심의 받아져 있다니까 건축 심의가 나져 있는지 물어봤어요. 건축 심의 나 있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인가를 받으려면 건축 예정 세대수의 50%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부지 80%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건축심의를 미리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까지 통과했다는 조합의 인가가 반려된 까닭은 무엇일까? 조합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조합에서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합 신청은 이제 쪽에서 하고 건축 심의 신청,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은 다른 민간 사업자가 받은 건축 심의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시행대행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 홍보한 것일까? 우리가 하고 같이 간다는 거는 걔네들이 공식적으로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을 49층에다가 바로 붙이려니까 다른 쪽에 눈도 있고 지금 적어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42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토지에 또 다른 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입니다. 같은 사업 부지에 두 개의 조합이 생기면서 토지 확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합은 관할구청이 피해를 방관했다며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부지에 두 개의 조합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조합 설립 신청을 했었는데 요건이 토지 소유 사용권은 미확보,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에 저촉돼가지고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자체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가 같은 토지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건 아셨어요? 그런 거는 네, 알았죠.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해당 구청은 조합원들의 갈등이 깊어지자 조합 홍보관에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현재 건축심의 신청이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법인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주주가 책임져야 되는, 주주가 바로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돼요. 잘못돼도 내가 안아야 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파산되거나 이런 거가 안 나거나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자는 책임 안 져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현재 서울 지역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29개, 전국적으로 81개에 달합니다. 모집하는 곳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을까? 모집 중인 6개 홍보관을 점검해봤습니다. 3,500세대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토지 대부분이 매입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는 확실하게 93%는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이 됐고 매입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님께서 계약을 하신다면은 확인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계약은 안 하고 이러면 우리는 확인도 안 해주지. 어느 사람마다 차질 보면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렇다면 계약자에게는 토지 확보 내역이 공개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서류를 안 보여줘요. 계약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돈을 넣고 나니까 창립총회 때 모든 걸 오픈하겠다. 요거들이 100%다 했대서 우리가 돈을 넣었는데 왜 기다려야 되냐.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를 확보했다며 해당 구청 공문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땅만 확인해드릴게요. 공문으로. 공문이. 지구 단위 계획 심사 공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 구청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때문에 토지는 확보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67%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구 단위 계획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여부랑은 상관이 없죠.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과 시행대행사 간에 실랑이가 오고 갑니다. 그걸 이거 저희 으로 돼야 되니 한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와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가 있어요?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짜증나더라고요. 시공사까지 예정된 이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는 끝난 것일까? 자신 있게 원주민 동의 명단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보여줍니다. 토지 확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토지 사용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토지가 80% 이상 확보됐다고 하지만 보여준 토지 승낙서는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토지 승낙을 정말 했는지는 여기는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이 왜냐면 이걸 원해서 믿을 수 있냐는데. 고객님께서 만약에 이걸 보고도 못 믿는다 그러면 절대 지역
또 개인 인적사항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거 안 한다 그래도 또 한다 그래요? 왜?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조합에서는 80% 이상 승낙.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요. 옛날에 받아놨던 거 그거 깎아 하는 거지 뭐. 옛날 몇 년 전에? 한 몇 년 돼도 모르겠네. 5년 이상 됐어요? 한 5년 안 됐겠어? 그거 저한테 그거 같은 거.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조합 형성도 안 돼, 추진위원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야 되냐고. 뭘 알려달라는 거야. 구청에서 알아보고 이래야지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해당 구청을 찾았습니다. 뭘 믿고 가야 하는지. 한번 진행하다가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진행하다 말았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때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왔다가 그 동의율 요건이 안 맞아서 80% 확보가 안 돼서 반려가 된 적도 있었고요. 한 30% 해도 뭐 70% 했다 뻥튀기도 할 수 있지. 그래야 사람들 막 모이니까. 근데 그거를 확인은 못 하잖아요. 확인은 우리도 못하죠. 토지 확보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개인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토지 사용 승낙이 70-80% 정도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토지 사용 승낙일 뿐 나중에 그 땅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관계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걸 봅니다. 본인이 하나하나 파악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수 50%는 모집됐을까? 마감 임박이라는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곧 마무리될 거라며 계약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900세대만 모집하면 돼요. 저희요 860개는 완료. 거기다가 100개는 진행 중. 저거 마감 임박 저거 붙이면 법에 걸려요. 왜 붙여놓은지 아세요?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야.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정확한 정보 대신 믿으라는 말뿐입니다. 얘 하나도 없어요. 얘 한 개 있어요. 800개.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제작진은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에서 근무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보자는 일부 시행대행사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편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0명 중에 제가 입사했을 때 들었을 때는 조합원이 1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중에 건설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30명 정도가 부장 대행사에서 그 명의를 맞췄고 나머지 한 40명 가까이를 우리가 다시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명의를 맞췄었고. 이게 명의를 맞춘다는 게 그러면 제작 조합원 가입을 하시고 그 조합원 비용도 내시고 하시는 건가요? 그 사람 명의 맞춘 사람들은 계약금이 1절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아예 안 내고 한 거기 때문에. 마감 임박과 모집 완료라는 주장에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시행대행사 모집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이 시행대행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는 어머니와 세대주가 아니었던 아내까지 조합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아내나 어머님은 자격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합에서는 그런 걸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까 뭐 계약하고. 어머님이나 아내가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었죠. 예. 아내와 어머니, 본인의 조합 가입 비용으로 약 7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대행사는 환불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계약서도 아니고 조합계약서도 아니고 말 그 계약서야. 그래서 사람만 나가리 되면 돼요. 이진영 씨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시행 대행사는 바뀐 상태였습니다. 이제 분양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대행사가 바뀌었으면 그럼 문제되는 건들은 해결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 소송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합도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를 걸든 형사를 걸든 그 계약자하고 간의 문제잖아요. 왜? 이처럼 시행 대행사를 믿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개인 간 거래로 보기 때문에 공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내세워 일반 분양처럼 홍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역주택조합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모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주택사 면허를 갖고 있거나 건설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후죽순식으로 분양 가격이 싸다는 것 때문에 또 잘만 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낸 자금은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 관리하는 형태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주택 분양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자 책임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전에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세상을 바꿉니다.